방금 소개받은 정창섭 장로입니다. 인생과 믿음의 대선배 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수요 강좌 강단에 서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중순경에 동경대학 청강차 동신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가와 골목길을 지나자 이 넓은 터에 이 고색창연한 석조 건물의 예배당을 보고 참 좋구나 이렇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사랑이 배어 있는 예배당을 보고 또 이렇게 현대식 빌딩의 첨단 교육장에서 생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과 또 뜨거운 찬양과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용록 학장님과 여러분들의 봉사 또 식사 봉사를 보면서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 제목은 국민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강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또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 시작돼서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저희 공직생활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또 공직의 구비구비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54년도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 이후에 전후 세대 1세대죠. 54년도에 태어나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법과 행정을 공부를 했고 4학년 재학 중에 77년도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78년 5월부터 경기도청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을 해서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33년을 공직에서 봉직을 했습니다. 이 표에도 나오지만은 공무원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사다리 계단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급제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의 그 출발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9급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9급, 8급, 7급, 6급, 5급 해서 이제 1급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공무원의 계급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의 경우는 5급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이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이게 행정고시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행정고시를 통해서 공직을 5급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계급의 사다리를 보듯이 이 한 계급에서도 여러 자리를 이렇게 오갑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면 또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또 여러 자리를 또 이렇게 보직을 그 전보라고 그러는데요. 이동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해서 이렇게 1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의 끝이 1급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무직이라고 해서 장관과 차관을 이제 정무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무직은 이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의 맨 끝 지점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다리를 보듯이 위로 갈수록 이제 그 좁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공직의 이 보직이 관리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로 공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한 11년 봉직을 했는데요. 청와대 정무행정관, 또 내무부의 과장, 국장, 또 행정안전부 차관보 차관 이렇게 했고요.
지방 정부에서는 22년간을 봉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이제 계장과장, 실장, 부지사, 남양주 군수에서 경기도에서만 1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한 4년을 근무해서 지방 정부에서 22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국가 행정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이제 시도, 그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런 광역 행정체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이제 시군,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의 행정계층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운이 좋게 3단계를 다 거쳐서 이렇게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경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36살 이제 37살에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 때 영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인천에 기조실장을 할 때 안수집사,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 부지사를 할 때 장로장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야말로 늦깎이의 신앙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앙 안에서 공직 생활을 또 마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이유, 그죠? 삶의 동기, 그거를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나의 정체성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봉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두 가지 신분이 있다 그러죠. 이제 하늘의 시민권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이 공직과 성직을 부르심의 영역이다, 콜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공직의 경우는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런 직업이고, 그다음에 성직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직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국민의 뜻,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수한 그런 또 직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헌법 7조에 공무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법률 체계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도 우리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같이 나누는 이웃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이제 성도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은퇴자 협회의 모토가 serve, not to be served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섬기라, 그리고 섬김을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제 그 말씀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직은 제도에 의해서 그죠,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 소명은 은퇴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재근 최수자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준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자 근자 어르신인데 22년생이시고요. 2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이 고향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숫자 자자 어르신이고 27년생이십니다. 연백군 호남면이 고향이시고요. 그러니까
96세 되신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저희가 6남매인데 다들 건강하세요. 그래서 참 건강 DNA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5 그러니까 우리 해방되는 해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49년도에 부천에 직장을 얻어서 내려오시고 6.25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피난 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52년도에 용산세무서에 이제 공무원 구급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동대문에 정재근 세무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6급에서 이제 퇴직을 하셨거든요. 6급의 공무원 정년이 55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1977년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되면서 이 세무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시니까 퇴직을 1년 남겨두고 미리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77년도에 바로 이 동대문에서 이제 개업을 하시고 한 40년간 이렇게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이 동대문에 이렇게 자주 왔습니다. 아버님 심부름 1차. 그래서 이 동신교회에 왔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종로 육가 쪽에서 개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고 2015년 12월에 이제 열병을 앓으셔가지고 한 3개월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할 때 제가 행정적으로 다 이렇게 뒤처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77년도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한 게 77년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9급, 8급, 7급, 6급까지 되시고 제가 이제 5급부터 이렇게 이어달리는 그런 자녀가 돼서 아버님이 참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부모님이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제 아내는 이 공직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참 높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축복이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삶을 통해서 검소하고 강직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공직을 선택한 그런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쉽게도 하나님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저도 그런 영향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유교란 것이 그죠? 그러니까 입신양명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의 가르침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제 장로로 장립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이제 봉급받게 돼서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문외한이신 이게 원래 공무원이 이제 박봉이니까요. 항상 이렇게 그죠? 박봉 속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보고 이제 교회 장로 돼서 이제 월급 받게 됐다고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는 이제 84년도에 저 이제 오늘 같이 왔습니다만 이제 이영민 권사랑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저희 부부는 다 무교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을 이제 했고요. 이렇게 그 슬하에 이제 3명의 그 딸을 낳고 또 그 딸들이 또 이제 손주를 3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집사람네 집안은 이제 골수 불교 집안인데요. 장모님이 아프시면서 큰 딸이 되는 우리 저가 87년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연행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87년부터 저의 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제가 91년도에 하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딸들도 그렇고 우리 손주들도 그렇고 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분가를 했지만 이렇게 모일 때마다 또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지역인데 홍릉에 가면은
한국경제발전 전시관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광고도 돼 있죠. 제가 미리 한번 가봤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 세대가 이렇게 그죠? 이런 과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전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도 1시간 정도 살펴봤는데요. 그야말로 애국가 1절 가사처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감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시관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식협력단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KDI 청사예요. 그죠? 한국개발연구원 청사. 1972년도에 해외 원조 자금으로 건립한 청사인데요. 이 KDI에서 이제 우리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밑그림들에 대한 그 디자인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2018년도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로 이렇게 재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안에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발전관인데요. 경제발전관에 딱 들어가면 초입에 나오는 이제 문구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을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표현 속에는 서독에 간 광부와 간호사들 또 월남에 그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던 우리 파월 용사들 또 중동 사막에서 피와 땀을 흘렸던 우리 산업 전사들의 아마 노고들이 다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발전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많은 그 자료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산업발전관에 가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200년의 시간을 압축한 추격과 혁신의 역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맨 왼쪽에 유럽 서구에서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현재부터 200년, 250년 전입니다.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200에서 250년 전이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이 이제 신대륙에서 독립을 했던 것, 그다음 일본이 그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된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지만은 저희 나라의 산업화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1960년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뭐 조선 시대를 거쳐서 일제로부터 35년간의 그죠? 이 수탈을 받는 경제 체제였고 또 6.25 이후에는 또 원조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였기 때문에 그냥 농업 중심의 경제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이 산업화의 이 그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놀랍죠, 그죠? 다른 나라 200년에 걸린 이런 그래프로 우리는 그냥 수직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이 추격과 혁신의 역사를 그려냈습니다. 60년대는 우리는 이제 경공업 수출 지향의 전략을 짜서 이제 경공업에서 신발, 섬유, 그죠? 뭐 이런 쪽에 우리 바로 이제 동대문의 상권이 그거에 대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0년도는 중화학공업, 또 80년도 후반에서 2000년대는 민주화와 함께 IT 중심의 정보화, 또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반도체, 산업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부분에 그런 파고를 잘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부를 넘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발전하는 대한민국인데요. 가로축에는 이제 기대 수명, 또 세로축에는 평균 교육 기간,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53년도에는 67달러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32,000달러에 달하고 있죠. 무려 480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기대 수명은 60년도에 54세였던 것이
바로 지난해에는 84세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0세로 태어나서 이제 84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평균 교육 기간은 5, 60년대에는 6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3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그러한 삶의 질의 변화죠. 이 편지는 2015년 11월 미네소타 대학교 의과 학장이 한국의 그 현대 아산병 원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55년 우리 대학 미네소타 대학이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의사들을 받아서 선진 의술을 가리켰다. 근데 이제 미네소타 의료진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배우고자 한다. 그래서 과거 맺었던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제안을 받아주기 바란다. 이런 서한문이 이제 이 발전관에 가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그죠? 60년 만에 이런 이제 의료 기술에 있어서도 이제 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그죠 주요 정상회의 G7이 개최가 됐죠. 우리나라의 이제 국격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수출액은 세계 1위, 제조업은 3위, 바이오는 2위, 1인당 GDP는 G7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지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G7의 국가 경쟁력 비교인데요. 35시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지구상의 국가가 우리가 2018년도에 7번째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G7의 멤버지만은 인구 면에서 5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G8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는 우리가 세계 8위의 그런 경제 대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조사 ODA 공적개발 원조 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47.6%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그죠? 이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북한 문제, 청년 실업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의 과제들이 더 이렇게 무겁게 다가와서 이런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이런 성장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50년간의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대한민국에 기대되는 어떤 사명이 있지 않을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이런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꿈, 이제 저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제 바쁜 일을 다 제껴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보면은 참 하나님을 선택한 게 참 잘한 선택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절로 듭니다. 근데 또 보면은 제가 선택한 거로 알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다가 그죠? 이게 때가 되니까 저를 만나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무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죠? 잘하면 이제 뭐 장관 차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세상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내 마음에 많은 혼돈이 오면서 제 가치관에 많은 그런 혼돈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 참 믿음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그야말로 이게 씨앗이지만 그죠? 이것이 자라고 가지를 치고 또 숲이 우거져서 새들이 와서 이렇게 놀면서 이런 그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 시편 2절 3절에 보면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꿈을 저는 이렇게 갖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청와대 근무할 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청와대 90년 요 사진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지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령장 임명장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이제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제가 청와대 사이에 들어갈 뭐 이유도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 시절에 기억나시겠습니다. 이제 80년도 후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잡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688 아시안 게임 올림픽도 치렀지만은 그야말로 전두환 대통령의 그죠?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가지고 87년도에 6월 항쟁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87년도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1년도부터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은 시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자라는 대통령 직선 제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87년도 헌법 개정이 되죠. 그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하는 그런 민주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군수, 시도지사도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역 중심에서 지역의 대표들이 지역의 살림을 맡아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해서 그런 분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죠? YS와 DJ가 서로 이제 민주진영이 이제 분열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이러한 공약으로도 지방자치 실시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되니까 청와대에 지방자치 비서실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초대 비서실에 행정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자치법이라든지 그런 법들, 선거법을 이제 다 이게 정비를 하고 또 선거를 치르는 일까지 청와대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청와대라는 곳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각 부처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능이 그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강원도 김진선 도지사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는 실제 4대 동지선거가 치렀던 1995년도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20주년이 되는 해에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초대를 해서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큰 보람은 지방자치를 61년도에 중단된 지방자치를 이제 새로 이렇게 개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화려한 그러한 그죠 직장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 긴장과 그리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 많은 혼돈을 겪었던 부분은 이제 왼쪽에는 이제 청와대 보면 이제 본관 청와대 관저가 있어요, 그죠? 대통령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직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청와대의 본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백담사 그죠?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백담사 유배 갔을 때
방 한 칸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이제 이 현장을 제가 직접 이제 정무비서실이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데요, 그죠? 국민들이 50 청산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니까 뭔가 그죠? 이 50의 핵심 세력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백담사 유배라는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했었죠.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야, 대통령이 참 대단한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죠? 이렇게 역사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또 유배를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방자치를 이제 30년 만에 도입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야, 이 대통령의 대본들 결국 이건 뭐 그죠? 이 한시적이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권력에 대한 무상이랄까 이런 부분 또 역사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내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이게 그 내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의 마음이. 근데 하여간 우리 옆에서 중보기도로라는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이웃되는 그런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랄까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그냥 눈녹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구원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을 다잡고 제게 주어진 지방 선거까지 잘 마치고 이제 청와대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엔 그 이제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가 되면서 91년도 지방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마무리 되면서 그 다음에 선거 관리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탁을 해서 남양주 군수로 이렇게 발령을 받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이 시장 군수 시도의사를 임명했던 시절이에요. 그죠? 95년부터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를 뽑았지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은 바로 그죠? 이 군수라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군수로 이제 발령을 받고 그 당시에 38세였거든요. 제 나이가 전국 최연소 군수로 이제 군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취임식했던 사진인데요. 그때 참 두렵고 떨렸어요. 그죠? 이게 뭐 그야말로 이 탁상에서만 일을 했지 이렇게 현장에서 일은 처음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특별히 남양주라는 데는 뭐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그죠? 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엄청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개발을 막는 그런 또 이 규제들이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또 남양주이기도 합니다. 그죠? 일단 팔당 상수원이 있죠. 네, 군사시설이 있죠. 또 그린벨트가 있죠. 그래서 뭐 2중, 3중, 4중의 그런 규제 때문에 뭐 개발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틈새를 비집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뇌물이라든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또 개발하는 또 이런 사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13대 군수인데 제 앞에 군수님들이 한 절반 이상이 다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남양주 군수는 군수의 무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제가 이제 첫 이제 목민관으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그죠? 당차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죠? 지금 조안면 능내리에 가면은 생가가 잘 보존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수를 하면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다산 생가에 들러서 이렇게 다산 선생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공직 목민관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1762년에서 1830년도에 살았던
우리나라 실학의 그죠 경세가죠. 이분의 목민심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바이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목민 간의 자세에 대해서 이분이 벼슬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잠시 백성이 맡겨주는 임시적인 자리다, 이렇게 딱 그 철퇴를 박으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 R&D죠. 기술 개발을 해서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는 게 바로 목민간이다. 이런 말씀들을 200년 전에 하셨어요. 참 놀라운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또 많이 새기면서 목민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많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그죠,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마음이라든지 또 느헤미야, 또 우리 그죠 이스라엘 총독이 52일 만에 그야말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속에서 많은 지혜를 찾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광야학교에서의 당금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남양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민원이 아주 엄청 많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인프라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들만 막 이렇게 난개발처럼 들어섰기 때문에 실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이 많으신 거예요, 그죠? 상수도도 안 오고 또 도로도 그냥 먼지가 풀풀 나고 또 이제 농로 같은 그런 협소한 그 진입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군수 92년 6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해 8월에 그죠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새벽 2시 3시쯤에. 그래서 이제 당직하시는 공직자한테 왜 그러냐 알아보랬더니 바로 이 오남리, 진저부 오남리에 계신 주민들 한 100여 분이 와서 군수 나와라라고 이제 소리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여미고 이제 그 만나고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그야말로 서치라이트를 켜고 그 아파트 광장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손부채 들고. 이게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그죠? 대소변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이 안 되니까 덥기는 덥고. 그러니까 8월 그 아주 중복더위에 다들 마당에 나와서 이제 부채질하면서 이제 그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그죠? 민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그분들의 민원을 1시간 다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마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군수는 그때 뭐 그죠? 파리 목숨이랄까? 그냥 이렇게 딴 데 가라 그러면 딴 데 가는 자리인데 또 제가 이제 딴 곳으로 이렇게 쫓겨난다는 이렇게 소문이 막 돌았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지사한테 탄원서를 보낸 거예요. 이게 문장입니다. 이 탄원서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 단지에 나와서 주민 대표들과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걸 다 해결해 줬다. 이런 군수님을 딴 데 보내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서한문을 도지사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서한문은 이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만큼 어려웠던 그런 여건 속에서 한 2년을 잘 버티고 그다음에 이제 내무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또 이때의 경험이 제가 향후 이렇게 공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신앙 면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란 자리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제자는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고 결제를 할 때 꼭 하나님한테 이렇게 뜻을 묻고 이렇게 결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행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무부로 올라가서 내무부 과장 시절 이야기입니다. 내무부로 복귀해서 저 구이동으로 저희가 이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성형교회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동서울 성형교회에서 제가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2000년도에 이제 건축을 한 교회 모습이고요. 제가 다닐 때는 개척교회 상가교회였어요.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일꾼을 만든다고
출근 전에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이게 공부를 시키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던 시기이고, 그때가 아마 그때 받은 신앙의 이 교육 훈련이 제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서 생활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집, 그다음에 그죠, 종합청사,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세 군데만 뺑뺑 돌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섬김, 교제, 증거,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공직사에서는 이제 골프가 많이 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 서로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죠? 승진을 하려면 이렇게 아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저는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무부의 과장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그 인천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요. 97년부터 4년간 인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인천은 그 최기선 시장님이라고 민선 시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술을 그렇게 잘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아주 호인이시고,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술을 통해서 그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시장님이신데, 제가 97년 1월 4일 날 부임을 했는데 이게 폭탄주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나서 거부할 수도 없고 이제 폭탄주를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이게 그야말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단판을 졌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일을 못하는 기획실장을 원하냐, 술을 안 먹고 일 잘하는 실장을 원하냐 그랬더니 술 먹으면서 일 잘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술자리에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믿어주시고 해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천이 그야말로 재물포항, 그죠? 이렇게 항구 도시에 불과한 인천이지만 그 당시에 최기선 시장과 함께 트라이포트 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게 인천국제공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시포트, 그 인천항, 텔리포트, 그게 이제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보람찬 그런 공직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기조실장 부지사 시절인데도요. 이때는 이제 손학규 민선 도지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2002년도. 그래서 2년이 돼서 저도 이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관리실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도지사 취임을 하시고 평일에는 바쁘시니까 주일날 간부회의 소집을 하라고 저한테 전화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사하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어이없어 하시면서 끊더라고요. 또 실직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할 때 뭐라 하실까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경기도청에서는 이제 주일날 회의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신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로 바로 이렇게 관리실장에서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승진을 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신뢰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파주 LG 필립스 유치라든지 또 킨텍스 건립 이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순도 높이기. 그러니까 2년 호프집 화재 사건이 1999년도 10월 30일 날 있었어요. 57명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죠? 화마에 휩쓸려서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전에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인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음식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보건국장이 소관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저한테 이 정부 대표 그죠? 이 보상 사건에 대한 그 이제 본부장을 이제 맡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의 기도는 참 원하시면은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는데 결국 제가 그 잔을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상 한 6개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사실 당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난 사건이 아닌가 이런 마음 속에 그죠? 말로는 못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이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그 피해 학생들의 그 부모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 이렇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렇게 체험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경험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죠? 믿음의 그런 그릇을 이렇게 키워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행안부 차관보 그리고 이제 1차관을 했는데요. 아무튼 2년간 그야말로 이제 공직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이 23위 그죠? 가장 좋았던 순위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맹영규 장관님이 이제 유엔에 가서 전자정부 그죠? 세계 1위 그 시상을 받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람차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공직 생활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돌아볼 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매일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그죠? 이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 위로 또 내 길의 빛으로 이렇게 삼았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33년의 공직 생활이 이렇게 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사다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비교적 23살에 공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도 부지사 1급 최지곡 공무원의 상층부에 있을 때 나이가 48세였어요. 그래서 1급 이후에는 이제 보장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애들 보니까 17살, 뭐 14살, 10살 이런 그러니까 야 여기서 잘리면은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면서 많이 근심을 했어요. 그때 저 창세기 28장 12절, 15절은 이제 애굽이 우리 야곱이 그죠?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 사다리 사건인데요. 이 말씀이 저한테 착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말씀, 그다음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저한테 주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1급에서 잘리고 추락하는 부분에 대한 꿈은 전혀 안 꿨어요. 그죠? 예, 하나님 하늘에 닿았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던 그런 말씀 귀절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빚진 대한민국 이게 이제 우리 동신교회 그죠 선교지에 대한 이 선교 지도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아마 선교 같아요, 그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안에만 이렇게 고여두면은 이게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그죠 어두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선교 사역을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2만 명에 달하는 해외 선교사를 지금 두고 있다 그래요, 그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두고 참 축복이죠. 언더우드가 4대 섬긴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언더우드가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신우의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도에 그죠? 한국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이시죠. 4대에 걸쳐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을 가졌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참 한 알의 밀알이 그죠? 썩으면서 생기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실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위 의료 선교사 황하수 이야기. 요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친구가 황하수라는 친구인데요. 저랑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통일부의 기획관리실장을 하다가 은퇴하고 의과대학에 편입학을 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파송이 돼서 그죠? 일을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많은 도전을 주는 친구입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이게 이제 위성에서 바라본 남북한의 지도입니다. 그죠? 예, 북한의 어둠에 있지만 이 어둠 속에서 또 빛나는 또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남한교회는 참 북한교회 그리고 또 북한의 성도들에게 참 믿음의 빚진 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 것은 아마 북한이 아닐까, 또 이 어둠 속에 있는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춘 78세 울만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청춘은 마음가짐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잃지 않으면 그죠? 우리의 청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꿈을 꾸며 삶이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그죠?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국률의 그런 탄원을 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그런 길이 되고 또 빛이 될 것을 기도하면서 이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